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박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촬영 실기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촬영 실기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간략하게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입시사진 촬영 실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넘어갔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린 저번 시간에 구술 면접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두드려 봤고요. 오늘은 촬영 실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실기란 각 대학에서 제시한 주제를 바탕으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장소에서 촬영을 진행한다. 특히 촬영 실기는 이제 3개 학교에서 보는데요. 첫 번째 중앙대학교, 두 번째 상명대학교, 세 번째 서울예술대학교, 요 3개 학교에서 보는데 각각 장소나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학교마다 어떻게 보는지, 기출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별 면접 방법, 이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각 학교에서 어떤 전형으로 보는지를 좀 눈에 쉽게 알 수 있게끔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촬영 실기는 위에 보시는 대로 중앙대, 상명대, 촬영 실기만 보는 학교가 이 두 학교라는 거죠. 서울예술대학교는 모든 과목을 다 본다 그랬죠. 구술 면접, 포트폴리오, 촬영 실기, 이 3가지를 모두 보는 학교가 서울예술대학교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학별 촬영 실기 유형,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중앙대, 상명대가 좀 약간 시험을 보는 방식이 비슷하고 서울예대는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중앙대 같은 경우 소품, 인물, 건축, 조형물, 풍경 중에 당일 추첨을 해서 한 가지의 주제로 촬영 실기를 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총 30분 보고 5컷을 촬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나서 컴퓨터실로 이제 조교 선생님을 따라서 가가지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어도베 브릿지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별표를 쳐가지고 셀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든 어떤 프로그램 안에다가 5장을 넣고 순서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촬영 시간은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총 9컷을 찍게 됩니다. 중앙대나 상명대나 마찬가지로요, 한 컷이 모자른다, 그건 감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무조건 탈락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이제 상명대 천안 캠퍼스에서 보고, 촬영 후에 여기는 뭐 따로 컴퓨터실에 가서 셀렉하는 게 아니라요, 조그만 교실에 들어가서 카메라로 지우는 방식을 하게 됩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여기는 이제 조형 요소 및 추상적인 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12분 동안 18컷을 찍게 됩니다. 12분 동안 18컷이면 한 컷당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30초 정도 됩니다. 30초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찍어야 돼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찍어야 된다. 엄청난 연습량만이 이 학교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예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장소를 진행하게 되고, 실내죠. 그 다음에 면접 시에 접대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예대는 이제 촬영 실기 날에 한번 찍고 그 다음 주에 주중에 하루를 가가지고 이제 그 촬영 실기한 결과물을 가지고 면접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3개 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앙대,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나올 때도 있고 실내에서 나올 때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상당히 다른데, 호시국이 한참일 때는 주로 실내에서 많이 촬영이 됐는데, 올해 2022년도는 지금 호시국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실내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예대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실내에서 테이블탑이라고 해서 테이블이 바닥과 벽면이 있고 요 앞에 듣도 보도 못한 피사체일 수도 있고 어디서 많이 봤던 피사체일 수도 있고, 피사체를 직접 내가 올려놓고 찍는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앙대,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를 만질 수가 없고 고정된 상태에서 찍는 거 하면,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피사체를 이렇게 앞뒤로 세팅해 놓고 촬영 실기를 한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저의 모교인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촬영 실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는요, 안성 캠퍼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게 주제가요, 이렇게 추상적인 주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주제,
이렇게 큰 주제의 두 덩이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추상적인 주제도 또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 소설, 음악, 회화 등의 어떤 시를 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해주고 이거를 재해석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창의적인 사진을 손을 넣어서 창의적인 공간을 표현한다든가 어떤 예술적인 사진을 표현한다든가 창의적인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문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2013년도인가요? 그때 첫 해에 어떤 시를 주어지고 여러분들의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찍어보시오 라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거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주제를 하나를 잡아서 찍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의 컨셉만 잡으면 5장을 그 컨셉에 맞게 비슷하게 찍으면 감독관한테 나는 요 시나 아니면 요 그림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라는 방식으로 보여주면 훨씬 또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학원에서 찍은 친구의 작품을 한 가지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그럼 5장의 사진이 이렇게 있죠.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모두 흰색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노출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요. 점점점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스산한 분위기에 쓸쓸한 감정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컨셉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학생들한테 스스로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촬영실기 노력을 많이 하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중앙대 같은 경우도 거의 5월달부터 계속 학교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계속 가서 연습도 하고 스스로 컨셉도 개발하고 선배들의 어떤 좋은 컨셉들을 따와서 그것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익히고 계속 찍어보고 이 반복적인 걸 굉장히 많이 한다. 또 하나 알려드리면 태양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면 하늘이 굉장히 하얗고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면 날씨가 좋은 날에 굉장히 하늘이 파랗죠. 그러니까 하얀색에서 점점 파란 하늘로 가면서 느끼는 감정을 또 이미지로 표현할 수가 있고, 파란 하늘에서 흰색으로 가거나 흰색에서 파란 하늘로 가거나 이런 컨셉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추상적인 주제는 컨셉을 좀 잡으면 도리어 촬영하기가 훨씬 쉽다. 제 경험상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창의적 공간 사진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요소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시, 소설, 음악, 회화 등의 자신의 감정을 재해석하는 거는 어떤 컨셉을 한 가지를 딱 잡아서 5장을 비슷하게 찍으면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 창의적 공간이나 사진, 요거는요 각각 사진마다 하나하나 개성있게 힘을 실어서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독특한 어떤 요소를 찾는다. 요게 관건이 아닐까. 우리가 촬영실 같은 경우에 그냥 보는 대로 찍으면 그게 과연 특별한 사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요소를 찾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하는데, 여기 밑에 잠깐 써놨습니다. 역광, 여러분들 아시는 역광이나 어떤 빛에 반사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어떤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촬영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뭐니 해도 빛과 그림자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나 아니면 저 같은 전문가나 아니면 시골에 계시는 사진을 전혀 접해보시지 않았던 분들이나 모두 좋아할 수 있는 요소는요, 빛과 그림자가 거의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항상 연습할 때 빛이 있고 그림자가 떨어지는 부분을 관찰하면서 저 부분을 어떻게 잘 담을 것이냐, 최소한 납배에 대해서 최고 very good까지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몇 가지 찍은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 있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호숫가에서 나왔는데요, 손을 넣어서 팔꿈치 밑에 손을 넣어서 창의적인 공간을 연출하라 라는 기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또 호숫가에서 엄청 연습해서 베스트 컷 몇 장을 골라왔는데요, 첫 번째 컷 같으면 딱 보면 알겠지만 역광에서 떨어지는 빛이죠. 특히 식물 사진 같은 경우에 잘 찍으려면 태양이 있고 아래에서 위로 찍어야 식물의 색깔이 굉장히 환하게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흐린 날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뭐 태양은 없지만 구름 낀 하늘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밝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서 찍어야 식물의 색감이 도드라지면서 좀 쨍하고 밝은 또는 뭐 색깔이 화창한 뭐 쨍쨍한 그런 이미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도 역광에 대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보세요. 이거 초특급 광각으로 땡겨가지고 뭐 빌브란트의 누드의 원근법 같은 그런 굉장히 광각으로 빛과 그림자를 넣어서 찍었죠. 굉장히 독창적인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고, 네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가 이제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인포커스라고 그러죠. 아웃포커스는 사진을 찍으면 그 뒤에 있는 부분이 나가는 거, 인포커스는 사진을 찍으면 앞에 있는 부분이 나가는 거. 아무튼 인포커스의 손가락을 좀 묘하게 해가지고 이그러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담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창적인 사진이나 독창적인 공간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찍을 때는 이런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역광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기 하나 뭐 우리가 얘기 안 했지만 우리 학교에서 많이 쓰는 뭐 반영을 이용해서 찍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야 된다. 결국에는 연습밖에 없고, 연습을 한 상태에서 그 사진을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내 사진이 어떠니 객관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사람 또한 필요하다. 이래야지 사진이 무조건 는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를 살짝 보면은요, 선의 아름다움을 찍어라 또는 대비 뭐 가로쳐 놓고 뭐 색상 대비, 뭐 빛의 대비, 뭐 명암 대비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연물과 인공물을 이용하여 뭐 시간의 흐름과 흔적을 표현하라,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하게 주연과 조연을 찍어라, 아니면 안정적인 왜곡 몇 장, 수평 수직이 맞는 사진 몇 장, 아니면 공간 착시, 뭐 가로 열고 뭐 평면 착시, 원근 착시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뭘 찍으라고 아예 대놓고 툭 던지고 있죠. 이런 사진들은 문제에 맞게끔 그대로 찍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기는 하지만 5장의 사진을 봤을 때 특히 뭐 안정적 왜곡, 수평 수직 뭐 3장, 2장 찍으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대로 안정적인 왜곡 있는 사진을 탁 보여주고 수평 수직도 탁 직관적으로 보이는 사진을 찍어야지, 뭐 한 장 한 장에 엄청나게 힘을 줘서 아름답게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주제에 맞게끔 찍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촬영 장소에 가면은 굉장히 지저분한 곳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찍는다고 해도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주제에 맞는 걸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이 사진들을 얼마나 좀 더 깨끗하게 찍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깨끗한 사진을 찍으려고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간단하지 않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중대 파트에서 다시 한번 중대 지도를 펼쳐놓고 시험 장소별로 어떤 문제가 나왔으며 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까지 다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분 동안 고생을 많으셨고요. 중대 2부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중앙대 오은리 사진 무슨 소리냐 이거. 진짜. 진짜 끊지 말고.